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이준서는 강아지. 루나를 품에 안고 한강공원의 눈 쌓인 길을 터덜터덜 걷는다. 루나의 숨소리가 약해진 것 같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아. 루나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강남의 한 동물병원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접수대 뒤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의사 강민혁이었다. 30대 초반의 민혁은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눈빛으로 이준서를 바라보았다. 루나의 보호자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나를 조심스레 건넸다. 민혁의 손이 루나의 털을 쓰다듬자 이준서는 묘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루나가 최근에 식욕이 없어요. 숨도 가쁘고. 이준서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민혁은 루나를 진찰대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검진을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세심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걱정 마세요. 루나를 잘 살펴볼게요. 민혁의 말에 이준서는 잠시 안도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다. 이준서는 28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늘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동료도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늘 완벽한 가면을 썼다. 하지만 루나. 그의 골든 리트리버는 달랐다. 루나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고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혁은 루나의 검진을 마친 뒤 이준서를 진찰실로 불렀다. 루나는 큰 문제 없어요. 약간의 스트레스와 소화기 문제로 보입니다. 처방해드릴 약을 먹이고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게 산책을 자주 해주세요. 민혁의 말은 명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나를 다시 품에 안았다. 하지만 민혁이 덧붙인 말이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런데 보호자분, 괜찮으신가요? 민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준서는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다. 네. 저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루나가 스트레스를 받은 건 보호자분의 상태 때문일지도 몰라요. 혹시 최근에 힘든 일 있으셨나요? 그 질문은 이준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혁의 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이준서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그의 삶은 바쁜 게 아니라 무너져가고 있었다.
며칠 전, 이준서의 부모님은 그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 준서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준서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모님에게 밝힐 용기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밤 그는 누나를 안고 울었다. 민혁은 이준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누나를 위해서는 보호자분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누나 말고도 사람도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이준서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민혁의 병원을 나서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민혁은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말투, 눈빛, 손길은 이준서의 단단한 가면에 금을 내고 있었다. 며칠 뒤, 이준서는 누나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누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누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보호자분은요? 민혁의 농담 섞인 질문에 이준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루나의 건강을 빌미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다. 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32세. 수의사로 일하며 동물들을 돌보는 삶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저도 한때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자유였죠. 민혁의 말은 이준서의 가슴을 울렸다. 이준서는 민혁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었다. 그러나 이준서의 삶은 곧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맞선을 제안했고, 회사에서는 승진을 조건으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다. 이준서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다. 민혁과의 만남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폭풍이었다. 한편, 민혁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픈 이별을 겪었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준서와의 만남은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지만,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이준서는 누나를 안고 한강공원에 다시 섰다. 눈이 내리는 밤. 그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 씨,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 순간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준서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알았다. 루나를 구하러 간 병원에서 정작 구원받은 건 자신이었다. 눈이 내리는 한강공원에서 이준서는 민혁을 기다렸다. 루나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따뜻함을 전했다. 이준서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혁이 나타났다. 그의 코트에 묻은 눈송이가 불빛 아래 반짝였다. 준서 씨. 괜찮아요. 민혁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또렷했다. 이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 사실 누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민혁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심지어 제 자신한테도요. 이준서는 말을 멈추고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민혁 씨를 만나고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이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느껴졌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서 씨. 저는 그냥 당신이 솔직해지길 바랐어요. 루나를 보면서 알았죠? 루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이준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다. 이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났지만 그 사랑은 비밀로 끝났다. 그는 그 상처를 안고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민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이준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준서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길을 걸었으니까요. 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 사람은 민혁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민혁은 그 후로 사랑을 멀리했지만 이준서를 만나면서 다시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무서웠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준서 씨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이준서는 민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운 눈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이준서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는 그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기며 승진 기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건은 명확했다. 이준서 씨,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개인적인 삶도 좀 정리해야 할 거예요. 상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이준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회사에서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동료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맞선 날짜를 잡았다. 이준서는 점점 더 숨이 막혔다. 그는 민혁에게 전화했다. 민혁 씨,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민혁은 바로 병원을 나와 이준서를 만났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준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저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잃고 싶지도 않아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이준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이준서는 루나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지? 그는 속삭였다. 루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민혁도 자신의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준서에게 점점 더 깊이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 상처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이준서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준서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맞선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준서야, 이 여자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민혁에게 달려갔다. 민혁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그를 끌어안았다. 준서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서의 부모님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민혁도 자신의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서는 결심해야 했다.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이준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민혁과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유를 느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에서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올감했다. 한편, 민혁도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이준서에게 깊이 끌렸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재현을 떠올렸다. 재현은 민혁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잃었다. 민혁은 다시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은 민혁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이준서의 웃음,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누나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혁은 결심했다. 이준서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준서는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소문을 들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이준서. 요즘 좀 이상하다며? 자꾸 수의사 병원 간다던데. 동료의 농담 섞인 말에 이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는 민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혁 씨.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준서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의 문제예요. 민혁의 말은 이준서에게 힘이 되었지만 현실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맞선 날짜를 확정했고 이준서는 결국 그 자리에 나가야 했다. 맞선 상대는 지수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고 친절했지만 이준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맞선 자리에서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준서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저희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지수 씨. 미안해요. 저 사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이준서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준서 씨. 솔직해서 좋아요. 행복하세요? 그날 밤 이준서는 민혁에게 달려갔다. 그는 민혁의 병원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민혁 씨. 저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혁은 그를 끌어안았다. 준서 씨. 당신 용기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병원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루나가 그들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이준서의 부모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야, 너 요즘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준서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엄마. 저 사실게예요. 그 말은 방 안을 얼어붙게 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이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이준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그는 민혁에게 전화했다. 민혁 씨, 저 이제 어떡해요? 민혁은 바로 달려와 그를 안았다. 준서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하지만 이준서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상사는 그를 따로 불러냈다. 이준서 씨.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좀 자중하세요. 그 말은 이준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혁도 자신의 병원에서 비슷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고, 일부 고객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이준서에게 말했다. 준서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민혁 씨.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점점 더 옥죄어 왔다.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돌아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준서는 속삭였다. 민혁 씨. 당신이 제게 준 용기. 잊지 않을게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준서 씨.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서와 민혁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얻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준서는 회사에서 점점 더 소외당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자존감을 찔렀다. 한편 민혁의 병원도 위기에 처했다. 일부 고객들이 그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병원을 떠났다. 민혁은 이를 담담히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준서에게 말했다. 준서 씨. 저 때문에 당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민혁 씨.
당신 때문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루나는 점점 더 건강해졌고 그들의 곁에서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이준서는 루나를 보며 말했다. 루나야. 너 덕분에 민혁 씨를 만났어. 고마워. 루나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곁에 붙어 앉았다. 하지만 이준서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그를 다그쳤다. 준서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면 어쩌자는 거야? 이준서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민혁은 이준서의 고민을 알았다. 그는 이준서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이준서를 자신의 병원으로 초대했다. 병원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민혁은 웃으며 말했다. 준서 씨. 오늘은 루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요리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이준서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민혁 씨, 이게 다 뭐예요? 민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이준서는 민혁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저는 언젠가 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진짜 저를 담은 작업을 하고 싶어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은 이미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준서의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고 상사는 그에게 승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였다. 이준서 씨. 사생활 좀 정리하세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이준서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상사에게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제 일은 최선을 다해왔어요. 상사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준서는 민혁에게 전화했다. 민혁 씨. 저 회사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혁은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준서 씨. 괜찮아요. 이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민혁 씨.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며칠 뒤 이준서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는 차갑게 말했다. 이준서 씨.
미안하지만 회사 방침상 어쩔 수 없어요. 이준서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민혁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혁은 그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준서 씨. 괜찮아요. 우리 같이 새 시작을 찾아볼게요. 이준서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혁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준서는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병원을 유지하며 이준서를 지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늘 밝게 웃었다. 하지만 이준서의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전화로 말했다. 준서야. 제발 정신 차려. 너 이러다 다 잃어. 이준서는 단호히 대답했다. 엄마. 저는 이미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걸 잃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준서와 민혁은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한강공원에서 루나와 산책하며 세상의 시선에도 당당히 맞섰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서의 부모님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고, 민혁의 병원은 점점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용기를 내야 했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준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디자인에 담기 시작했다. 민혁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병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루나 같은 동물들의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준서의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숨겼어요. 두 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민혁 씨를 만나고 저는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을 찾았어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부탁은 안 할게요. 하지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편지를 보낸 후 이준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준서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준서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기획했다. 민혁은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며 병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준서의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민혁의 병원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또 다른 도전을 불러왔다. 어느 날, 이준서의 전시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준서의 작품이 사회적 논란들 일으킨다며 비난했다. 이준서는 흔들렸지만 민혁은 그의 곁에서 단호히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준서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는 전시회를 계속했고, 그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한편, 민혁의 병원은 점점 더 많은 동물들과 보호자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준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울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준서야, 제발 돌아와.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이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엄마,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찾았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준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늘 밝게 웃었다. 민혁도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현에게 편지를 썼다. 재현아, 너를 원망하지 않아. 우리 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 나는 행복해. 그 편지를 보낸 후 민혁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서의 전시회 마지막 날, 그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이준서는 그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서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어. 이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민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루나를 쓰다듬었다. 루나야, 우리 준서 씨 잘했지? 루나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곁에 붙어 앉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이준서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민혁의 병원도 점점 더 번창했다. 그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병원은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준서는 디자인을, 민혁은 이야기를 모으며 함께 작업했다. 그들의 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이준서의 부모님은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거리가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그의 안부를 물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이준서는 그들의 노력을 이해하려 했다. 민혁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성정체성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민혁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준서에게 돌아와 말했다. 준서 씨, 저 가족이랑 이야기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에요. 이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우리 같이 나아가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은 함께 루나와 한강공원을 찾았다. 눈은 녹았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밝게 뛰놀았다. 이준서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이 제게 준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혁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준서 씨, 당신이 제게 준 사랑,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준서의 디자인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민혁의 병원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마지막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서의 전시회가 해외로 초청받았고 그는 민혁과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루나를 데리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늘 밝게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이준서와 민혁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도쿄로 향했다. 이준서의 전시회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혁은 현지 동물병원과 협력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었다. 루나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밝게 적응했다. 그녀는 이준서와 민혁의 곁에서 늘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응원했다. 이준서는 루나를 보며 말했다. 루나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준서 씨.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도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멤버들도 있었고, 이준서와 민혁은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이준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민혁은 동물들을 돌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했다. 그들은 함께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이준서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언젠가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준서 씨. 우리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이준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끔 편지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민혁의 부모님도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준서와 민혁은 함께 루나와 도쿄의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준서는 속삭였다. 민혁 씨.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혁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준서 씨. 저도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루나는 그들의 곁에서 늘 밝게 웃었다. 도쿄에서의 삶은 이준서와 민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다. 이준서의 전시회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의 디자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혁은 동물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루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루나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이준서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루나야. 너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어.
민혁은 그의 곁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준서 씨. 누나는 우리를 이어준 천사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준서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민혁의 프로젝트는 전 세계 동물 보호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사랑과 용기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준서의 부모님은 결국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도쿄로 찾아와 그를 끌어안았다. 준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시 봤어. 이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다. 민혁의 부모님도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혁과 이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너 행복한 거 보니까 우리도 행복해. 민혁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준서와 민혁은 함께 도쿄의 공원에서 루나와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이준서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우리 앞으로도 같이 가요. 민혁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준서 씨.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은 루나와 함께 사랑과 용기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늘 루나가 있었다. 루나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알았다. 루나를 구하러 간 병원에서 정작 구원받은 건 그들 자신이었다.